혹시 원장님은 가족분들께 어떤 치료를 가장 추천하세요? 당연히 스케일링을 추천합니다. 근데 스케일링만큼 중요한 치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 환자가 많아져서 너무 바쁘신 것 같던데요. 감사하게도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원장님도 세 분이나 더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혹시 원장님은 가족분들께 어떤 치료를 가장 추천하세요? 당연히 스케일링을 추천합니다. 일단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모든 치과 치료의 기본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추천드리죠. 근데 스케일링만큼 중요한 치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잇몸 치료인데요. 저도 치과 의사로서 만약 제 가족들이 치과에 간다면 잇몸 치료를 제대로 하는 치과에 다니게 할 정도예요. 저는 처음 듣는데 스케일링이랑 비슷한 건가요? 우선 잇몸 치료는 치아에 붙은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스케일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케일링은 잇몸 위쪽에 있는 치아 표면 위주로 청소를 하는 거고요. 잇몸 치료는 잇몸 안쪽 깊은 곳, 즉 치주낭 속까지 들어가서 치아 뿌리에 달라붙은 치석이나 염증 조직을 제거합니다. 그만큼 잇몸 질환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죠. 실제로 저 스케일링만 하러 왔어요 하면서 치과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스케일링을 받는 이유는 치아 건강을 지키고 잇몸 질환이나 충치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진료를 해보면 스케일링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안쪽에도 치석이나 염증 조직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치과를 주기적으로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3년, 5년, 심지어 10년 이상 스케일링을 미뤄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사이 잇몸 안에 치석과 염증이 누적돼서 뼈가 녹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잇몸 속에 염증이 쌓이는데 통증이 없나요? 네, 잇몸 안쪽 염증은 초기 통증이 적어 방치하기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거나 양치할 때 피가 심하게 나는 상황이 돼서야 치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발치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잇몸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를 예방하려면 잇몸 치료까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통 치과에서 잇몸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잇몸 치료는 환자의 잇몸 건강 상태에 따라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처음 치과에 방문하면 구강 내 잇몸과 치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의 소실 여부나 염증 범위를 평가합니다. 이때 환자분의 질환 정도가 단순히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인지 잇몸 뼈까지 침범한 치주염인지 구분하고 동시에 치주낭 깊이도 함께 측정을 합니다. 정상 범위는 1에서 3mm 정도이며 3mm를 넘어가면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4mm 이상이면 중등도 이상, 5mm를 넘기면 심각한 치주 질환으로 봅니다. 이후 가장 기본적인 처치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잇몸 조직이 안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잇몸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본격적인 잇몸 치료인 치근 활택술 또는 치주 소파술을 진행합니다. 입안을 좌우 세 구역으로 나누어 국소 마취 후 각 부위를 순차적으로 치료하며 큐렛 등의 도구로 치아 뿌리 주변에 오염된 조직을 긁어낸 뒤 뿌리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치주 조직의 재부착을 돕습니다. 만약 잇몸뼈 손실이 심하거나 치석이 너무 깊이 침투한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은 박리 소파술을 하게 됩니다. 잇몸을 절개해 직접 염증 조직과 치석을 제거하며 필요시 뼈 이식이나 조직 재생술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와, 근데 말만 들어도 아파 보여요. 잇몸은 살짝 찌르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잇몸 치료는 보통 국소 마취 하에 진행되므로 시술 중의 통증은 거의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치과에서는 마취 주사 전에 가글 마취를 먼저 해서 마취 통증까지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술 후에 마취가 풀리고 나면 당일이나 다음날 약간의 욱신거림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견딜 만한 수준입니다. 근데 상당히 과정이 복잡해 보이는데 비용이 비싸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잇몸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사실 잇몸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대여서
큰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고 1년에 2회 정도 받아도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방치하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하는 거 생각하면 가성비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일단 통증이 있으시면 바로 치과 오시는 게 좋고요. 통증이 없더라도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거울로 봤을 때 잇몸이 붉게 부어 있다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잇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통증이 없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근처 치과에 방문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검진 받길 추천드립니다. 잇몸 치료할 때 PDRN 주사도 같이 하면 좋다고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PDRN 주사는 연어 주사라고도 불리는데 조직 재생을 촉진해서 염증이 심하거나 뼈가 녹은 부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사예요. 잇몸뼈가 심하게 녹아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주 농양이라는 고름이 보이면 잇몸 치료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PDRN 주사와 치은 박리 소파술을 활용해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PDRN 주사는 저희도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빠르게 회복하셔서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받고 나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스케일링 후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이 치아가 시려요, 스케일링 받고 잇몸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인데 치석이 막처럼 덮고 있던 치아 뿌리가 갑자기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예민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부분 며칠에서 몇 주 이내에 호전이 되고요. 잇몸이 내려간 느낌도 사실은 치석이나 염증 때문에 부어있던 잇몸 부분이 붓기가 빠지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 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치료 당일에는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치료 후 24시간 동안은 양치를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치료 다음 날부터 부드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흡연은 치료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므로 가능하면 끊으시거나 최소 며칠간은 자제해주세요.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나 구강 세정액이 있다면 지시대로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처음 며칠간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약간 붓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내로 좋아집니다. 만약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다시 내원하셔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치과에 따라 잇몸 치료를 잘 권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마취도 해야 하고 보험 진료라 시간과 노력에 비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죠. 그러나 잇몸 치료를 통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둘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큰 비용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하시고 집에서는 치실, 치간 칫솔을 이용해 양치 사각지대를 꼼꼼히 관리하시면서 최소 1년에 한두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로 이어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적고 치아 수명도 늘려주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이니 꼭 활용해 보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치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